개봉 영화를 바로 만나는 재미, 그 재미를 콕 집어드립니다. 영화 가이드 김혜영. 사무엘의 신작 영화 소식입니다. 작가님,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도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도 블록버스터 참 많았어요. 맞아요. 올여름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극장가를 휩쓸었는데요. 아직 그 열풍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개할 신작도 화려한 영상을 자랑하는데요. SF 소설의 거장 필립 K. 딕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토탈 리콜입니다. 토탈 리콜. 그런데 제목이 어쩐지 좀 낯이 익어요. 혹시 비슷한 제목의 영화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1990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출연한 토탈 리콜이 있었는데요. 원작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공습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에 맞설 한국 영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군복무 중인 한류 스타 정지훈 씨와 요즘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유준상 씨가 출연한 R2B 리턴 투 베이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한 전투기 액션이 아주 짜릿하다고 하네요.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준비하신 영화들과는 조금 상반되는 영화를 준비해봤는데요.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신작 대학살의 신입니다. 영국을 원작으로 한 코미디 영화라고 하는데요. 조디 포스터, 존 씨 라일리 같은 명품 배우들이 선보이는 쪼잔한 말싸움이 바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하네요. 네, 거장과 대배우들이 선보이는 소소한 웃음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볼까 말까에서 세 편의 신작 영화 함께 만나보시죠. 공군들이 장기를 뽐내는 에어쇼 현장. 헌데 쟤 뭐죠? 솜씨 자랑은 했지만 에어쇼는 엉망이 되고,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폐기. 왜 저런 문제를 받아주신 겁니까? 실력이 아깝지 않냐? 반장님 인사 한번 드려야죠. 지치지도 않고 사고로 치는 체력, 우리 정비대대 최고 에이스입니다. 작업도 쉬지 않는 혈기까지.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던 태원. 그의 군 생활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일기가 군사 붕괴선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투기 액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추격하겠다. 전투기 조종은 쇼가 아니다. 목숨을 건 임무야. 사정은 이렇습니다. 에어쇼 현장에서 사고를 치고 특별훈련팀에서 전투팀으로 좌천된 태훈. 유준사, 한 번만 도와줘. 이번 실력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그는 때마침 찾아온 사격대회에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최고 정비사 세영에게 정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밀인데 나 이철이 소령한테는 꼭 이기고 싶다. 그렇게 높은 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그때 적기 일기가 군사 붕괴선을 넘었습니다. 맙소사, 전투는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기 일기 추가 출연.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황. 확인 항적 적기를 추격하라. 적기가 한 대 더 있는 것 같다. 넘버 투가 대가라. 라자 알파트. 추가 지원 요청한다. 지원편대 출격 바람.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본 상황은 실제 상황이다. 모두원 실행. 라자. 뭐야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게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적기. 이 진짜 적기가 한 명을 타고 남아하고 있다. 이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위협에 빠진 대한민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전투. 이 전투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하늘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흥미로웠어요. 서울 도심의 상공을 배경으로 하는 고공 액션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
사실적인 공군의 전투기 추격신은 대한민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 실제 F-15와 TA-50의 움직임을 촬영했고요. 인셉션과 다크나이트의 항공 촬영을 담당했던 헐리우드 스태프들이 참여해 전투기의 움직임을 생생히 담아냈다고 합니다. 아찔한 전투기 액션 영화를 확인하고 싶다면 예매를 서두르셔야겠지만 어딘가 방금 영화처럼 보이는 건 부정하기 어렵겠네요. 마침내 한강까지 넘보는 적기. 아수라장된 서울 한복판과 도시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적군. 작전명은 리턴 투 베이스. 주어진 시간은 7분이다. 주어진 시간은 7분. 물러설 것 없는 사상 초유의 비공식 작전. R2B 리턴 투 베이스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Armed with a stick, struck our son Ethan Longstreet. 사실 이들은 자녀들의 폭력 사건 진술서를 작성 중입니다. If Ethan had broken two of Zachary's teeth, I'm thinking Alan and I might have had more of a knee-jerk reaction. Sure you will. 차분하고 Some real coffee. 원만하게 해결되나 싶었으나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고 Your son is the maniac. Zachary is not a maniac. 더 이상 체면은 중요치 않다. You better watch it. 애들 싸움보다 유치한 이 어른들의 싸움. 이들의 엉뚱한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January 11th. 자녀들의 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부모들. Your statement separately. 헌데 폭력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 치고는 분위기가 꽤 차분합니다. Zachary Cowan, age 11, and armed with a stick.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다친 얘기를 참 해맑게도 하고 있었네요. You don't like armed? Michael, what can we say? Carrying, carrying a stick. All right. Carrying, yeah. Carrying a stick. Carrying. It's ironic. 뭐 그게 그거지만 수정도 해주고 So safe. H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You know, it's so much better than getting. 훈훈하게 정돈되나 싶더니 Well, we thank you, really.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reason for us to thank each other. 담아뒀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Sense of community. Like he didn't want to tell on Zachary. No, he didn't want to tell. So how did you finally get Zachary's name? Well, because we explained to Ethan that protecting this child was not going to help him. Yeah, we told him if this kid thinks he can get away with hitting people, why should he stop? And we told him.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다시 원점. 하지만 교양 있는 이들 부부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Penny's a writer. She works part-time in a bookstore, mostly art books and history books. A writer. Well, I co-wrote a volume on Sabaean civilization. 미처 못한 호구 조사도 하고 The Ethiopia-Eritrea conflict. Do you have any other children? There's Courtney. She's 9. She's very angry with her father right now because he got rid of the hamster last night. You got rid of the hamster? Oh, look, I don't mind telling you, I've been wanting to get rid of the thing. 하지만 훈훈함도 잠시. That's it. Took it out, left it on the street. You left it on the street? I figured it was a gutter sewer kind of animal, but the thing was scared out of its wits out there on the sidewalk. And the truth is, 그게 뭐 자랑이라고 자랑스럽게 사연을 늘어놓고 I don't know where you're supposed to put him. So you just left him outside? Yeah, he did. 상황은 부부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남녀 대결로 이어지며 더욱 골치 아프게 꼬여만 갑니다. Go on. 야스미나 레자이의 연극 대학살의 신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념비적인 영화를 제작해온 거장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첫 코미디 영화인데요. 사회적 체면과 교양을 중시하는 점잖은 어른들.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던 이들이 유치하고 치졸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킬링타임용 막장 코미디를 기대했다면 큰 오산! 거장이 선사하는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한 고품격 코미디를 확인하고 싶다면 예매를 추천합니다. 서로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기에 지친 부부들.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인데 이 와중에도 자기 일만 보는 이가 있었으니 Mr. Cowan, can you please put an end to this nerve-wracking conversation? Remind him, 이제 예의고 뭐고 don't give a shit.
The stockholders won't. 더 이상은 못 참겠다. Oh my God. Way to go! 남편들은 멘탈 붕괴, 아내들은 희생 만면. The blow dryer. The blow dryer. My whole life was in there.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이 시츄에이션. 이 부부들은 과연 오늘 안에 합의 볼 수 있을까요? We were nice to you. We bought tulips. You know, my wife- 본색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Yeah. Now, Drew, what are you? Oh my God. Way to go! 더 극으로 치닫는 이들의 말싸움. What you did to that hamster was wrong. You can't deny. You're blowing this all out of proportion. 우아한 부부들의 인생 최악의 오후. Get a couple of drinks in her. 거정과 명품 배우들이 선사하는 막장 코미디 드라마. Get the out of my house! 대학살의 신입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삶의 염증을 남기는 이 남자. This isn't what we had in mind when we were younger, but who gets everything they fantasize about, right? 우연히 알게 된 리콜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You seem like you're looking for something. 결국 리콜사를 찾아 암흑가를 서성입니다. Free hands. I'm looking for recall. Remember to have a good time. 그것은 원하는 기억을 실제로 느낀 것처럼 주입해주는 미스테리한 회사. 하지만 그곳에서 원인도 모른 채 경찰의 습격을 받고 자신도 모르게 괴력을 발휘해 테러를 저지르고 맙니다. What? 이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Welcome to Recall. 친구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억을 조작해주는 리콜사를 찾아간 더거. 새롭고 흥미로운 기억을 주입하면 악몽과 무료함에 시달리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인데요. As a matter of full disclosure, none of the secret life elements you chose can actually be true. It's how brains get blown. 그렇게 신비한 여정을 떠나려던 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Yank that needle out before it takes. 갑작스런 위협을 받는 와중 경찰까지 들이닥치고 Federal police on your feet now. I'm nobody. Hands on your head now. 영문도 모른 채 위기에 몰린 그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의 괴력으로 경찰을 제압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위로받으려 하지만 맙소사 돌연 아내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What are you doing? My job. Our marriage. What can I say? I give good wife. 안정적이던 그의 일상이 모두 무너지고만 가운데 그를 당황케 한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It's not real. This person you think you are now, it's all a lie. Not me. Who the hell am I? 게다가 매일같이 그의 악몽에 나타나던 여인까지 등장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꿈과 현실도 구분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과연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수많은 SF 영화의 원작자인 SF 소설의 거장 필립 K.D. 영화 토탈 리콜은 그의 단편 소설 도메가로 기억을 팝니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약 20년 전에 영화로 제작돼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와 샤론 스톤이라는 스타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Time with nothing to do. 하지만 다소 어설픈 특수 효과가 살짝 아쉬웠었죠. Shift and stroke. 하지만 2012년 첨단 기술과 함께 토탈 리콜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It's all a mistake. And I came up with this plan
of putting these super sliders all together to feel like he didn't have a chance to catch his breath. The Super Sliders runs down a track with the camera at very, very high speed. But what we're doing is we're running 3 of them at one time, so it looks like a continuous shot as we go around. So it happens very quick. 첨단 카메라와 더불어 자동차 추격신을 위한 이 호복카 역시 직접 제작됐다고 합니다. We're going to build 6 of them, and we're going to put them on these chassis, and we're going to drive them around And beat the living bejesus out of each other. 블레이드 러너와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성찰적인 SF를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화려한 액션을 스크린에서 만나고 싶다면 예매를 추천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는 상황. Not really here. We're still back at recall, strapped to a chair. He's lying. This is not a delusion.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고 과거와 현재 모두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이 남자. Just trying to recover what's in your head. You're gonna need your seatbelt on. 그에게 닥친 운명의 선택. 토탈 리콜입니다. 개봉 영화의 모든 것. 극장에 가기 전 필수 코스. 한 주간 박스오피스 순입니다. 작가님,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미처 바캉스를 떠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바로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여름영화제 시네바캉스인데요. 올해도 흥미로운 상영객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영화로 떠나는 휴가와 함께 여름을 마무리 짓는 것도 정말 좋은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근두근 박스오피스 이번 주 5위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5위는 세미를 구하기 위한 손녀의 대모험 세미 어드벤처 2가 차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해양 세계 일주를 떠났던 세미와 레이, 사랑스러운 손자 엘라와 니키가 태어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기던 이들에게 불법 포획을 일삼는 밀렵꾼들이 등장합니다. 두바이의 대형 아쿠아리움으로 붙잡혀간 세미와 레이, 엘라와 니키는 아쿠아리움으로 잠입을 시도해 이들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들의 짜릿한 바닷속 모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돼 못해. 신의 21의 황진민님은 밋밋한 이야기지만 아쿠아리움 구경은 좋은 표현이라며 스토리는 아쉽지만 생생하고 화려한 영상은 돋보인다고 지적해주셨네요. 나야 구해주러 왔어.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엔 손색 없는 애니메이션이어서였을까요? 네티즌 향기님은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 추천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쿠아리움 대탈출 작전 세미 어드벤처 2 이번 주 5위입니다. 여름극장가의 애니메이션 돌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위는 전편의 인기를 뛰어넘고 있는 세미의 어드벤처 2가 차지했는데요. 벌써 100만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의 해양동물 보호 같은 교훈적인 메시지 덕분에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이번 주 4위와 3위입니다. 이번 주 4위는 배트맨 시리즈의 완결편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고담의 백기사 하비 덴트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도시를 떠났던 배트맨. 그가 떠나고 8년의 시간이 흐르고 고담엔 새로운 악당 베인이 등장합니다. 도시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테러리스트 베인. 배트맨은 고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택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베인과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은 악당 베인. 그와 배트맨의 대결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시대인11의 김혜리 기자님은 슈퍼히어로 영화 2편 최강의 법칙이라며 전작 다크나이트에 비해 부족한 연출에 대해 아쉬움을 남겨주셨는데요. 1편 배트맨 비긴스로 돌아와 서사를 마무리 짓는 영화의 연출에 대해 만족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티즌 아메님은 완결성 있는 시리즈의 마무리라고 고평을 남겨주셨네요. 배트맨의 웅장한 퇴장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번 주 4위입니다. 이번 주 3위는 왕자와 노비의 뒤바뀐 운명 나는 왕위로서이다입니다.
왕이 되기 싫은 나약한 세자 춘령. 그는 고심 끝에 궁을 탈출하다가 그와 똑같은 노비 덕치를 만납니다. 세자는 노비가 되고 노비는 세자가 된 기막힌 운명의 장난. 세종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비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라는 재미난 가정에서 출발한 이 영화. 그는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의 21의 박평식 기자님은 개도 구럭도 다 놓쳤소이다면서 뒤바뀐 운명이라는 모티브를 잘 살리지 못한 점과 개그면에서도 약했던 점에 대해 쓴소리 남겨주셨네요. 하지만 주지훈의 변신만큼은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티즌 팔씨님은 주지훈이란 배우를 다시 보게 됐다면서 호평을 남겨주셨네요. 역사도 몰랐던 세종의 비밀,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번 주 3위입니다. 이번 주 4위는 시리즈 사상 최다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인데요.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이번 주 3위는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차지했네요. 배우 주지훈의 복귀와 더불어 다음 달 개봉하는 광해 왕이 된 남자와의 비슷한 설정들 때문에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관객을 찾아온 만큼 강한 인상 남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2위입니다. 이번 주 2위는 한국적 오락 블록버스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음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 장객주의 빙고에 보관해 놓는 겁니다. 야, 서빙고를 어떻게 턴다는 거야? 총명함은 타고났지만 서재라는 신분 때문에 잡서적에 빠져 살던 우의정 아들 덕모. 어마어마할 텐데. 조선시대에 금보다 귀했다는 얼음을 독차지하기 위한 좌의정의 음모 때문에 아버지가 좌천될 위기에 처하자 서빙고의 얼음을 통째로 털고 그의 비리를 밝혀낼 작전에 들어갑니다. 어딜 보는 겐가? 저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돈과 얼음 그리고 황금을 갖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위한 대작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이지, 내가 수영을 못하네. 무비있게 이은선 기자님은 핵폭탄급 웃음보단 잔재미가 좋은 편이라며 소재와 차태현의 유쾌한 매력이 잘 드러난 연출에 대해 호평을 남겨주셨네요. 하지만 다소 산만한 스토리 때문이었을까요? 네티즌 카노님은 조금 더 간결하게 흘러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장르가 다소 버겁게 소화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남겨주셨네요. 계절 맞춤형 블록버스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번 주 2위입니다. 이번 주 2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차지했습니다. 도둑들과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대작들 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00만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1위입니다. 이번 주 1위는 글로벌 범죄 프로젝트 도둑들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시가 300억 원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모인 10명의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범죄 3부작의 완결편 도둑들은 여러 명의 도둑들과 카지노라는 소재 덕분에 한국판 오션스 11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오히려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주며 최동훈 감독만의 특색이 잘 살아났다는 평입니다. 신의 21의 이동진 기자님은 일일이 탄력을 부여하며 공 10개를 흥미진진하게 저글링한다라며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면서도 특징을 잘 살린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네요. 하지만 이 장점이 약간은 산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나 봅니다. 네티즌 라크님은 캐릭터의 각축전 조금은 정신없다라며 아쉬움을 남겨주셨네요. 1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도둑들 이번 주 1위입니다. 이번 주 역시 도둑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1000만 관객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해운대 이후로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한국 영화의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도둑들의 1000만 돌파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가 새롭게 등장할까요? 영화 가이드 김혜영과 사무엘의 박스오피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1930년대) 만주. 다양한 인종이 뒤엉키고 총칼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이곳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격동기를 살아가는 조선의 세 남자가 운명처럼 맞닥뜨립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되니까. 돈 되는 건 뭐든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 도원. 막장이가 이번 일에 나서는 겁니까? 최고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마적단 두목 창희. 잡초 같은 생명력의 열차 터리범 태구. 이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수께끼 지도를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무비 넘버원이 선정한 영화는 김지용 감독의 만주 웨스턴 무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이번 주 무비 넘버원은 한국형 웨스턴 무비를 표방한 김지훈 감독의 2008년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사상 유례없는 시원한 활극과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따라서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일제시대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본군과 독립군 간의 민족주의적인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인물 간의 갈등이 기승전결의 양상을 띠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물지도 하나를 놓고 마적, 좀도둑, 현상금 사냥꾼이 뒤엉키는 한바탕 소동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막지대와 열차에서 벌이는 현란한 총격전, 총을 뽑아 상대를 쏘기 전 몇 초간의 긴장감 등이 웨스턴 장르를 표방하는 오락영화로서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무비 넘버원이 선정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뜻하지 않게 지도를 손에 넣고 필사적으로 둔황의 사막에서 도망치는 태국. 짝패 만길과 함께 수수께끼 지도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는데요. 시야 매장이라는데 보물이 매장됐다는 거야. 다량 확보? 그러면은 보물 엄청 매장, 걔네면 다량 확보, 뭐 이런 거네? 우와, 아이고 할매야,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응? 이게 보물지도야, 보물지도. 여기서 보물 나오면 할매랑 나랑 이제 완전히 고생 끝났어. 어? 맞는 거. 지도의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확신하는 태국. 독립군의 의뢰를 받은 현상금 사냥꾼 도원은 태구의 지도를 노리며 그를 추격합니다. 윤태구 나이 35세, 금 300원. 你说什么？我不知道，瞅下。 아, 중국 분이신가? 너 지도 가지고 있지? 아, 너도 지도 찾냐? 어? 에이, 인간들 진짜. 지도를 독립군에게 넘겨 포상금을 받으려는 도원에게 태구는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알았어.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가보는 거야.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 너랑 나랑 깨끗하게 6대4로 나눠. 그렇게 두 사람의 수상쩍은 동행이 시작됐는데요. 네가 내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러는 사이에 만길은 돈을 받고 보물 지도를 팔아넘깁니다. 한편 태구를 쫓는 또 다른 사나이. 누구시더라? 태구 어딨나? 아,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나 창이야. 박창희. 그는 바로 살인청부업자이자 마적단 두목 창희. 목표물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만주 최고의 악당이죠. 여기에 또 다른 마적단인 삼국파까지 합류하면서 사건은 이리저리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저쪽으로 뛰어가봐.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게. 야, 내가 일직선으로 쫙 뛰어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쟤네들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가는 게 낫겠냐?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보물지도 덕에 자나깨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태국. 도어는 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를 얻기 위해서 그와 한편으로 행동하게 되죠. 야, 망진아! 망진아! 지도의 행방도 모른 채 태구 일행을 공격하는 여러 집단의 악당들. 비오는 만주의 귀시장에서 지도를 향한 필사적인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과연 지도는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될까요? 김지훈 감독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서부 영화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에 대한 오마주라고 밝혔습니다. 제목 역시 레오네 감독의 석양의 무법자의 원제인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에서 따왔죠. 우리말로 풀이하면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이란 제목인데요. 감독의 연출 의도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서부 영화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 영화 놈놈놈은 만주를 배경으로 뛰어난 서부 액션을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 김지훈 감독 특유의 코믹 오락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있죠. 이렇게 김지훈 감독은 장르를 변주하는 솜씨가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는 감독 데뷔작 조용한 가족에서 코믹 잔혹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이후 동화와 공포를 결합한 장화홍련부터 최근작 악마를 보았다에 이르기까지 그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지훈 감독이 선보였던 장르의 합체 변주들을 각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데뷔작 조용한 가족은 개봉과 동시에 신선하다는 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코믹 잔혹극이라는 장르 때문. 코믹과 잔혹, 이 상반되는 두 단어는 묘하게 서로 어우러지며 한국 영화계에서 전무후무한 장르를 만들어냈죠. 학생은 고독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난 학생 아닌데요. 그랬지. 두 번째 작품 반치광에서는 스포츠와 코믹의 결합을 시도했는데요. 프로 레슬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스포츠의 세계를 소박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아버님,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었던 거 많이 속상하셨죠? 됐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게예요. 아이고마님, 이게 뭐야?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놈아! 이게 뭐야? 미쳤어, 이놈아! 캐릭터를 통해 웃음을 선사하죠. 전래동화 장화홍련에서 모티브를 따온 김지훈 감독의 세 번째 작품. 발상은 동화로 시작되었으나 영화 장화홍련은 어린이가 볼 수 없는 공포 스릴러물로 변주되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첫 누아르작 달콤한 인생. 조직 간의 암투와 배신을 그린 기존 누아르 장르와 달리 김지훈 감독의 누아르는 사랑과 믿음으로 조직이 균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어둡고 침울한 누아르가 아니라 유머와 감성이 균형 있게 겸비된 김지훈만의 누아르 장르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줌마. 그동안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온 김지훈 감독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역시 혼합 장르물로 탄생시켰습니다. 아이콘과 설정은 서부극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영화의 몸통은 포걸군상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코믹 어드벤처 성격이 강하죠. 무엇보다 놈놈놈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액션 장면입니다. 서부극 액션을 기반으로 세 주인공마다 각각 특징 지어진 액션 스타일은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인데요. 말에서 떨어져 보지 않은 배우가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배우들이 직접 펼친 액션 연기도 사실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놈놈놈의 화려한 액션들을 눈여겨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보물지도 쟁탈전, 계속해서 보시죠. 창이 일행에게 습격받아 죽어가는 만기를 발견한 태구.
박창이가 박창이가 왜? 너 지도 뺏겼냐? 돈을 받고 넘긴 줄 알았던 보물지도는 망길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구는 잠자고 있는 도원을 배신하고 지도를 챙겨 달아났는데요. 全ての兵力を集めろ。日本軍でも満州軍でも構わん。できる全ての兵力の出動準備をしろ。 이제 태구를 쫓는 사람들은 일본군, 만주군까지 급속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진짜 보물지도일까요? 그냥 단순한 기밀 시설이 아닙니다. 일제 최후의 마지막 전쟁 자금줄이죠.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일본군들이 그 시설을 확보하기 전에 한시라도 서둘러 그곳을 파괴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은 보물이 묻힌 장소가 아니라 일본군의 중요 기밀시설 위치였던 것. 이제 지도 찾기 쟁탈전에 독립군까지 가세할 분위기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보물을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태구. 그의 뒤를 따르는 삼국파 마적단. 이어서 등장한 창인의 마적단에 일본군 기마부대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지도를 둘러싸고 각 집단 간의 대혼전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추격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태구. 천신만고 끝에 보물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엔 도원도 와 있었죠. 용케 찾았네. 그런데 곧이어 이게 보물창고인가? 총소리와 함께 창이도 도착을 합니다. 박창이 독한 놈 저거. 이렇게 해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3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냐? 이게 게임의 시작이다. 살아남는 단 한 놈이 다 가져간다. 창이가 판돈처럼 내건 가방엔 수많은 돈과 보석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는 목숨을 내걸고 한판 결투를 신청합니다. 둘이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을 때까지. 창이가 이토록 태구와의 결투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5년 전 창이의 손가락을 앗아간 장본인이 바로 태구였던 것. 기억나? 5년 전 원산. 그때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창이는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온 것이죠. 난 아무도 잊은 날이 없다. 이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운명의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결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 과연 이 대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누구일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사실 보물지도의 실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각기 다른 욕망인 것이죠. 영화 놈놈놈은 김지훈 감독이 창출해낸 다양한 흥미 요소들과 더불어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라는 당대 최고 배우들의 출연으로 흥행에도 대성공을 했고요. 그의 칸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었습니다.
현재 김지훈 감독은 헐리우드 데뷔작인 라스트 스탠드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제작비 500억 원 규모의 뉴 멕시코판 놈놈놈이 될 거라는 후문입니다. 아놀드 슈왈체네거의 복귀작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비 넘버원이었습니다. 늦은 밤 어린 남매 둘만 남겨진 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 3만 피트 상공에서 마주한 연쇄살인마와의 공포 스릴러. 2012년판 잔혹동화 콩쥐팥쥐. 치명적 좀비 바이러스에 관한 호러 이야기 등 충무로의 실력파 감독들이 모여 5가지의 공포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방식으로 풀어놨습니다. 올여름 관객들에게 짜릿한 공포를 선사할 영화 무서운 이야기는 올해 제16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됐고 이미 그 작품성을 검증받은 바 있는데요. 그럼 여성 신예 그룹 BBD가 부른 영화 무서운 이야기의 OST 함께 감상하시죠. 아직까지 할 말이 많아 널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이다 난 사지도 못하면서 그저 날 힘들게 한다 넌 나를 데려가 나를 데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내가 죽은 듯이